자,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아, 쌀쌀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아침 출근길에도 보면은 서리가 많이 내려 있더라고요. 서리까지 내렸습니까? 네, 여기 어. 본사가 저희가 파주 쪽에 있다 보니까 아, 아, 춥겠네요. 춥습니다. 거긴 더. 네, 제가 호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셨죠? 네, 네, 호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 밥차남 모셔보기 전에 속 터지는 물가 얘기 잠시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그렇게 소개하면서도 오늘은 속 좀 안 터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품고 있었는데 오늘 속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조금 터지다가 괜찮아지실 것 같습니다. 터지다가 괜찮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터지는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채소류 터집니까? 네, 추위가 계속돼서 채소류에서 가격이 오른 품목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먼저 오이류는 계속되는 영하권 날씨에 생육 부진으로 공급량이 줄어들어 가격이 올랐는데요. 청오이는 한 개 1,200원에서 1,500원으로, 백오이는 한 개 1,200원에서 1,300원으로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버섯류도 날씨 영향을 받았는데 추운 날씨에 작업량이 감소하면서 공급량이 줄어 가격이 올랐습니다. 팽이버섯이 한 봉지에 400원에서 500원으로, 그리고 양송이버섯이 한 근에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랐고요. 네. 표고버섯도 한 근에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또 새송이버섯도 한 근에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라 버섯류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버섯들이 다 1,000원씩 올랐네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추위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다른 채소류들은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부추 같은 품목은 겨울철이 되면서 노지에서 자라기가 힘들어 하우스재배로 전환되는데, 하우스재배로 전환이 되면 난방비, 이런 부가 비용이, 관리 비용이 상승하면서 가격이 오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부추는 한 단에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네요. 네, 이렇게 겨울이 되면서 생육이나 환경에 따라서 가격이 오른 품목이 많은데요. 다행히 가격이 내린 품목도 있습니다. 홍피망 가격이 내렸는데요. 홍피망은 제가 몇 주 전에 이제 주산지가 좀 옮겨가고 있다 했었는데, 남쪽으로. 네, 맞습니다. 남부 지방으로 주 생산지가 옮겨가는 과정에서 공급량이 줄어 지난주까지 가격이 한 근에 7,000원까지 올랐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제 남부 지방에서 본격적으로 생산이 시작되면서 공급량이 늘어 가격이 내렸고요. 가격은 한 근에 4,000원으로 지난주보다 3,000원 내렸습니다. 많이 내렸네요, 홍피망이. 근데 더 없습니까? 내린 거? 뭔가 오른 거는 많이 얘기하셨는데 내린 거는 하나밖에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이번 주는 아쉽게도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상품도 출시가 됐거든요. 어떤 거요? 네, 섬초가 출시됐는데요. 섬초는 겨우내 해풍을 맞고 노지에서 자라서 일반 시금치와 비교하면 식감이 좋고 단맛이 월등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맞아요. 기억나시나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고급 시금치로 불리며 인기가 많은데 섬초는 옆으로 퍼져 엎드린 형태로 생겼어요. 그래서 섬초의 모습이 궁금한 분들은 이제 저희 한국물가정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최근 사진을 찍어서 제가 매주 카드뉴스나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네. 네, 섬초 가격은 한 근에 4,000원이었고요. 다른 시금치 종류인 포항초는 한 근에 3,500원, 그리고 일반 시금치는 한 근에 2,000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야, 부지런하시네요. 카드뉴스나 유튜브까지 진행을 또 하고 계시니. 자, 그럼 중부지방에서는 김장 시기가 이제 끝나가는 걸로 아는데 김장 재료들 가격 마지막으로 좀 짚어볼까요? 네, 김장 재료 중에서 배추나 무, 대파 등은 가격이 동결이었습니다. 배추는 한 포기에 5,000원, 대파는 한 단에 3,500원, 그리고 무는 한 개 3,000원이었고요. 아직 김장 시기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성수기가 지난 느낌이기 때문에 아직은 수요가 남아있어서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수산물류 가격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수산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수산물류에서는 굴 가격이 내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굴은 이제 김장절 굴김치나 보쌈 이런
재료로 인기가 많아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올랐었는데 음. 이제 김장 성수기가 지나면서 수요가 감소해 가격이 내린 겁니다. 네. 가격은 1kg에 25,000원에서 2만 원으로 내렸고요. 음. 또 활꽃게 중에서 숫꽃게 가격이 내렸는데요. 이제 겨울이 되면서 숫꽃게 제철이 끝났죠. 살이 꽉 찬다는 가을철 숫꽃게 제철이 끝나면서 가격이 내린 겁니다. 가격은 1kg에 3만 원에서 25,0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렇군요. 아, 제철이 끝났다라고 하니까 왠지 맛을 못 본 게 좀 아쉬워지긴 합니다. 자, 과일류 가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과일 가격들 알아보는 게 꽤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과일 가격은 어떤가요? 딸기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딸기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출하량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가격이 다시 조금 내렸습니다. 음. 가격은 지난주 한 팩에 13,000원이었는데 12,000원으로 내렸고요. 네. 이 밖에 요즘 많이 즐기시는 감귤은 10개에 5,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감은 한 개 2,000원이었고 또 토마토는 여전히 5kg에 25,000원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가을류에서 가격이 오른 품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가요? 바로 배입니다. 요즘 배 비싸더라고요. 네, 배 가격이 한 개 6,000원에서 8,000원으로 좀 껑충 뛰었는데 배는 지난 여름 고온과 집중호우로 인해 낙과 등 피해가 커서 생산량이 줄고 상품성이 떨어져 올해 저장량이 지난해에 비해 줄었거든요. 거기서 공급량이 부족해지면서 가격이 오름세를 보인 겁니다. 네. 특히 저장이 이제 정상적으로 저장된 배도 상하는 등 피해가 계속되면서 저장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햇배가 출하되기 전까지 가격이 점차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게 괜찮아 보이는데 막상 깎아서 먹으려고 하면 안이 무른 배도 있고요. 겉에가 이렇게 검은색 반점 같은 것들이 막 나 있는 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배 상태가 그렇게 상품성이 좋은 배들이 조금 적은 적은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저장된 배 양이 많지 않다고 하니까요.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예상이 좀 슬프게 느껴집니다. 걱정도 되고요. 날씨 영향으로 피해를 본 품목들이 많은 것 같은데 축산물은 어떻습니까? 가격 동향 궁금하네요. 네, 축산물류에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가격 변동이 없었습니다. 소고기 중 갈비살은 한 근에 83,000원이었고요. 차돌박이는 한 근에 35,000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돼지고기도 목살이 한 근에 15,000원, 삼겹살이 한 근에 17,000원으로 동결이었습니다. 닭고기도 1kg에 5,500원으로 동결이었는데 네. 하지만 닭고기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이고 이동 제한 조치가 계속되고 있어서요. 다음 주부터는 가격이 좀 오름세를 보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경보가 좀 빨리 해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닭고기 가격 오르면 안 되거든요. 운동하시는 분들 특히 많이 드시는데. 이번에 견과류 가격도 살펴볼까요? 네, 견과류 품목도 가격이 지난주와 같았습니다. 대추가 한 대에 8,000원이었고요. 볶은 땅콩이 한 대에 15,000원, 생땅콩이 한 대에 14,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한 대에 8,000원 이었고요. 견과류에 이어서 곡물류도 한번 살펴보면 곡물류 역시 가격 변동은 없었는데 일반미가 8kg 21,000원, 찹쌀이 8kg에 3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녹두가 한 대 13,000원이고 적두가 한 대 12,000원이었는데 네. 곡물류가 지금 크게 변화가 없는 시기인데 열흘 뒤에 동지가 있죠.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렇죠. 그렇구나. 네, 이때 팥죽이나 시루떡 같은 음식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인기를 끌기 때문에 적두나 쌀 같은 품목 가격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흘 뒤에 벌써 동지군요. 그때는 적두나 쌀 같은 품목이 조금 비싸지지 않을까 싶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어물류 가격까지 살펴볼까요? 네, 건어물류에서도 가격 변화는 없었고요. 곱창 돌김이 한 속에 35,000원, 네. 그리고 일반 재래김이 한 속에 13,000원, 파래김이 한 속에 11,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멸치류에서는 새멸치가 1.5kg에 35,000원, 자멸치가 1.5kg에 3만원이었고요. 네. 일반 멸치는 1.5kg에 3만원, 다시멸치가 1.5kg에 3만원이었습니다. 네, 가격 변화가 없는 건어물류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엔 밥차나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동훈 팀장께서 추천해 주실 제철 식재료, 오늘은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의 추천 식재료는 겨울철 대표 간식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그중 하나인 밤입니다. 밤이요? 네, 밤은 밤나무의 씨앗으로 율자라고도 하죠. 추운 겨울철에 이제 군밤
많이들 찾으실 아, 텐데 그럼요. 맛있죠. 그쵸. 밤은 보통 8월 하순부터 10월 중순에 수확하지만 가을을 지나 겨울쯤에 먹는 게 맛도 좋고 떫은 맛이 적어서요. 음. 요즘 같은 겨울철에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네. 얼마 전에 출근했더니 저희 PD가 밤을 이렇게 까서 주더라고요. 오, 사무실에서 밤을 이렇게 까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 어울렸습니다. 군밤이 참 요즘에 맛있는데 요즘 길거리에서 군밤 장수 찾아보기 진짜 힘들어요. 밤은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네, 밤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기타 지방, 칼슘, 비타민 등이 풍부해 발육과 성장에 좋은데요. 성장에 좋아요? 아, 저 더 크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네. 네, 특히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 피부 미용과 피로 회복, 감기 예방 등의 효능이 있고요. 네. 생밤은 비타민 C 성분이 알코올의 산화를 도와줘서 술안주로도 좋다고 합니다. 네, 또 당분에는 위장 기능을 강화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성인병 예방과 신장 보호에도 좋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밤을 맛있게 먹는 방법, 굽는 거, 찌는 거 말고 다른 거 뭐가 있습니까? 네, 보통 밤은 쪄먹거나 삶아 먹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네. 다른 방법 소개해드리자면 아주 간단하게는 밤밥이 있습니다. 밤밥. 네, 쌀과 물 깐밤을 준비해 주시고요. 네. 전기밥솥에 불린 쌀과 물을 넣어 주시고 그 위에 생밤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 밤을 찌지 않고 그냥 생밤을 올리는 거군요. 그렇죠. 음. 그러면 간단하지만 포슬포슬한 밥 위에 그 달콤한 노란 밥이 먹음직스럽게 완성이 될 텐데요. 음. 그냥 드셔도 좋고 또 간장 양념장에 비벼 드시면은 단짠단짠으로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간장 양념장에다가 밤밥을 비벼 먹는다. 네. 요건 안 먹어봤습니다. 요거 먹어봐야겠네요. 자, 밤밥 얘기를 해주셨는데 밤으로 할 수 있는 또 다른 요리 있을까요? 네, 조금 생소하게 보통 고구마로 하시긴 하는데 다음 소개해드릴 요리는 밤마탕입니다. 마탕을 밤으로 해요? 네, 재료는 밤과 설탕, 약간의 물, 식용유, 올리고당, 깨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음. 먼저 밤에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 식용유에 노릇하게 구운 뒤에 기름기를 살짝 제거해 주세요. 네. 그리고 팬에 설탕과 물을 적당히 넣고 설탕을 녹여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설탕이 녹기 전까지는 젓지 마시고 잘 녹은 설탕이 되면 익힌 밤을 넣어 약불에서 은근하게 졸여주세요. 그 그리고 고구마 마탕이랑 비슷하네요. 네, 비슷합니다. 음, 음. 하시는 법은 비슷하고 음. 그렇게 이제 올리고당이나 물엿을 넣고 한 번 더 졸여주시면 됩니다. 음. 꿀을 좀 건강하게 넣어주셔도 좋고 네. 다 졸여진 밤마탕을 꺼내 깨를 뿌리고 한 김 식힌 후에 드시면 맛있는 밤마탕을 드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네. 네, 아이들도 좋아할 간식이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소개드렸습니다. 사실 고구마가 까기 더 쉬우니까 많이들 해 드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밤마탕도 굉장히 맛있을 것 같거든요. 동키분들도 한번 만들어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만 소개하면 좀 뭔가 아쉬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색적인 요리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네, 밤 라면 레시피를 준비해 봤는데요. 밤 라면이요? 네, 에 밤 특유의 고소함과 담백함 때문에 입에 착착 감기는 맛일 겁니다. 어, 네, 큰 재료는 밤과 라면인데요. 네. 먼저 밤을 4알 정도 물 반컵을 믹서기에 갈아서 밤 소스를 준비해 주시고요. 밤을 갈아요. 네, 갈아서 밤 소스를 만듭니다. 네. 그리고 후라이팬에 식용유와 양파, 다진 고기 등을 볶다가 간장을 넣고 볶아주세요. 간장을 넣고 그리고 볶아요. 네. 네, 고기가 없다면 양파의 양을 조금 늘려주시고요. 라면을 끓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한데 음. 먼저 라면 면만 건져내고 남은 국물에 밤 소스와 계란을 넣고 저어주시다가 면 위에 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참기름 한 스푼과 대파를 고명으로 올리면 완성인데요. 어떤 맛일까 궁금하실 텐데 저도 궁금해서 해먹어 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동치 여러분들도 맛있는 밤라면 꼭 추천드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라면 면만 필요한 거지 새로운 요리네요. 그렇죠. 그럼 라면 면 말고 쫄면 뭐 이런 걸로 해 먹어도 맛있습니까? 근데 또 스프가 조금 약한 맛이 나는 스프가 좋기는 한데 또 그 MSG 스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쫄면보다는 라면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에이. 네, 라면의 그 스프는 만능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네. 저도 꼭 해 먹어 봐야겠네요. 이번에는 좋은 밤을 고르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밤은 껍질이 진한 갈색을 띠고 윤기가 나는 게 좋은데요. 음. 특히 알이 통통하면서 둥근 모양의 밤 꼭지가 말라 있지 않고 눌러봤을 때 단단한 게 좋은 밤입니다. 아. 혹시나 밤 껍데기에 벌레 구멍이나 안쪽까지 까맣게 뻥 뚫려 있을 경우에는 음. 이미 벌레가 먹고 나갔거나 여전히 안에서 파먹고 있는 표시이기 때문에요. 겉에 구멍이 없는 밤을 고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맞아요. 이미 찐 밤을 제가 이로 이렇게 딱 깨물었다가 안에 벌레 있어서 엄청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충격적이죠. 네. 구멍이 없고 단단하면서 진한 갈색이 좋은 밤이다라는 거 여러분도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밤을 보관하는 방법도 간단히 들어볼까요? 네, 구입한 밤을 오래 두고 드시고 싶으면요. 찬물에 30분 정도 담갔다가 비닐봉지에 물기가 있는 채로 냉장고에 넣어주시면 좋고요. 아, 아니면 구입 직후 냉동 보관해 주시면 좋은데 음, 음. 밤을 보관하기 가장 좋은 온도가 영하 1도에서 영하 1.5도라고 해요. 그렇게 차가운 온도는 아니네요. 네네. 음, 그래서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상하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깐밤의 경우 밤의 껍질을 벗기는 순간부터 갈변이 시작되기 때문에 음. 소금물이나 설탕물에 30분 정도 담갔다가 냉장 보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물가 소식에 또 추워지면 생각나는 밤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법, 그리고 밤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까지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제가 밤 라면 해 먹어보고요. 다음 주에 제가 꼭 리뷰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맛없으면 알아서 하세요. 네, 금주의 물가 정보 우리의 밥차남 한국물가정보 이동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